경제적 자유보다 2배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의미를 쉽게 전달하도록 먼저 K의 이야기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를 알게 된 것은 좀 오래되었어요. 지방 소도시에서 자랐고요. 거긴 인프라가 부족했기 때문에 벗어나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매우 치열하게 입시를 임했고요. 그의 인생의 큰 목표라면 빨리 이 좁은 곳에서 벗어나서 서울에 있는 대학에 진학하는 게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과 노력으로 정말 운 좋게 원하던 대학에 들어갔고요. 그때 그는 무척 고무되어 있었어요. 이제 삶이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고요. 그런데도 연일 뉴스에는 하늘 높이 치솟는 취업 경쟁률 소식이 들려왔던 시기였죠. 그래서 그도 일찍 취업 준비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학점도 눈에 띄게 잘 받아야 했고요. 토익이나 자격증 취득도 바로 시작하는 분위기였죠. 그가 꿈꾸던 대학 생활은 처음부터 현실과 타협했죠. 남들처럼 상투적으로 변해갔고 졸업 연도가 다가올수록 인턴 자리를 알아보면서 스펙을 더 쌓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취업 전선으로 들어갔고요. 그때 그는 입사가 너무나 간절해 보였어요. 매월 나가는 월세와 생활비도 버거웠고요. 부모에게 손을 내미는 것도 아직 어른이 되지 않았다고 느꼈던 것이죠. 그래서 K는 너무나 간절했습니다. 취직만 하면 더 이상 원이 없을 것 같았죠. 특히나 자신이 원하던 회사 공채가 뜨면 무척 상기되어 있었고요. 낙방을 몇 번 계속하면 할수록 간절함은 더 커져갔습니다. 이런 반복도 점차 무딘 시기를 지나다가 가까스로 한 곳에 최종 합격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이후에 정식으로 입사를 하게 되었고요. 물론 배워가던 위치였기에 하루가 한 달이 어떻게 갔는지 몰랐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조직의 헤게모니를 점차 알아가고 느끼고 점차 만족스럽지 않아 했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도 자신에게는 아무런 권한이 없고 지시를 받는 일들은 무척 기여도가 낮았고 사사건건 보고를 하고 허락을 받는 일들이 대부분이라서 이제는 제대로 된 업무를 하고 싶고 급여도 더 받고 싶었기 때문이죠. 특히나 받고 있는 월급은 월세나 기름값, 생필품 비용으로 대부분 다 빠져나가고 고작 몇십만 원이 남았죠. 그래서 되도록 빨리 승진을 하고 싶었습니다. 승진을 하기 위해서는 인정을 받아야 했고요. 특히나 조직의 인사 시스템은 여러 겹으로 스크린이 되어서 성과는 물론이고 전반적인 평판도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부서의 잡일도 도맡아 하는 돌쇠처럼 던지는 일들은 불평 없이 받아서 처리하고 인내했죠. 다양한 모임과 저녁 자리도 빠지지 않고 참석을 하고 그 인사 시스템에 부합되도록 평판과 인맥을 빌드업해 나갔습니다. 그는 정말 간절했죠. 정말 승진만 하면 어떤 것도 여한이 없다라고 마음이 들었어요. 한 번의 낙방은 있었지만 결국 그렇게 원하던 과장으로 승진을 하게 됐습니다. 가족과 축배도 들었고요. 다음에 정식 과장으로 새로운 업무도 주어졌습니다. 그때 새로운 부장도 부임되어 왔죠. 그는 무척 성과주의자였고요. 많은 것을 요구했습니다. 많이 쪼아댔고요. 쥐어짠 만큼 성과를 냈기에 좀 젊은 나이에도 부장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 부서에 있으면서 K는 무척 괴로워했고요. 특히나 과장이 되어가지고 이따구로 일을 처리하나? 라는 여태껏 생전 들어보지 못한 모욕까지 공개적으로 들어야 했고요. 관점이 다른 것도 부장은 수화부처 자신의 방식으로 성과를 쥐어짜는 스타일 같았습니다. 그에게 무척 힘들고 고된 나날이었죠. 게다가 그가 거주했던 지역이 점점 활성화되면서 월세 가격도 급등하는 바람에 인상된 급여가 사실 의미 없어졌습니다. 생활은 더욱 적자가 났죠. 참 웃겼죠. 그쯤 해서 세상의 구조를 감지하고서 조금씩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시스템을 말이죠. 악선왕 같은 이런 환경에서 벗어나고 싶었고 그래서 재테크에 관한 책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도 얼른 집을 사고 경제적 자유도 이루고 싶었죠. 그래야 이런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그의 나침판은 또 바뀌었습니다. 경제적 자유가 이제 그가 새롭게 간절하게 바라는 그것만 이루면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 되었죠. 저는 그에게 꼭 말해주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가 만일 경제적 자유를 이루게 된다고 해도 이것만 이루면 원이 없을 것 같아 라는 것은 또 생깁니다. 아닌 것 같지만 반드시 그렇게 되죠. 그는 여태껏 어느 하나 쉽게 이룬 것이 없습니다. 늘 이룬 후에도 잠시 좋았을 뿐 충족감은 지속되지 않았죠. 오히려 다음 것에 대한 결핍감만 새롭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것을 쫓아가다가 불행할 확률이 매우 높은 삶이었습니다. 그러면 K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희 답은 과잉 섭취를 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누구나 가진 성취감과 행복의량, 삶의 충족감은 뇌에서 호르몬이 뿌려지는 화학작용에 불과하죠. 그가 매번 말했던 이번에 꼭 이루면 원이 없다라는 포지션은 막상 달성을 하게 되면 마치 커피나 양주 10잔을 한 번에 몰아들이키는 또는 한밤의 쾌락 같은 순간의 성취감을 과잉 섭취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경제적 자유
자유를 잃으면 원이 없겠어. 월세를 월급만큼 받으면 원이 없겠어. 건물주가 되면 원이 없겠어. 퇴사를 하고 내 사업을 하면, 그리고 그게 잘 되면 원이 없겠어. 이런 것들조차도 이후에 원이 있습니다. 결국 반복되죠. 그래서 그 끝점에 초점을 두어서는 안 되고요. 그렇다고 멈춰버려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계속 과정에서, 일상에서 틈틈이 주기적으로 그 호르몬이 흘러나오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과정을 분할하고요. 그 분할된 과정에서 성취감을 쪼개서 느껴야 하고요. 충족감을 마땅히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충족되게 사는 것이고요. 근본적인 목표로 여겨야 합니다. 마치 커피를 오전에 한 잔 마시고 또 저녁 노을이 질 때 한 잔 더 마시는 것이 커피의 향취를 잘 느낍니다. 성취감도 모두 그것을 원 없이 무엇을 이룬 후에야 10잔을 벌컥거리면서 마실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그게 과잉 섭취이고요. 그 과정에서 느끼는 감정적 결핍입니다. 매우 짧게 행복감을 느끼는 가성비가 무척 낮은 방식이고요. 그보다는 지금 그리고 내일, 매일 그렇게 성취하고 있음에 초점을 맞춰야 하고요. 그것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실패나 목표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그 실패감이 잘 관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레이스는 끊임없는 성취 과정, 단지 그 자체임을 꿰뚫고 있어서입니다. 무엇보다 과정은 삶의 97%이고요. 결과는 3%의 시간이 할당됩니다. 97%는 이 3%의 목표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죠. 이 97% 자체도 자신입니다. 피부이고 혈관이고 심장이죠. 그가 이것을 알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에 공감하시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